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 TV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 유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전북 6개 시군에선 1,400억 원의 재산 피해와 이재민 1,200여 명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저희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수해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복구는 잘 되고 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남원 귀성마을 주민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진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8월 53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섬진강병 제방은 무너졌습니다. 제방 바로 옆 귀성마을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50년 가까이 살아온 서옥순 씨는 지금도 그날의 일이 믿겨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없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겨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도 마을 곳곳에는 수마가 핥힌 상처가 여전합니다. 이 테두리가 있잖아. 이 테두리가 그때까지 물 찬 그 테두리구나. 그래. 그렇게 말하겠다. 아직까지 원통한 마음을 풀 곳이 없다는 이점순 할머니. 수해 직후 공무원들이 피해 현황을 파악하러 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확해둔 쌀과 건조기, 농기계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지만 주거지가 아닌 건물은 피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둘러보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라고 오니까 방에 물 안 들어서는 게 안 돼요. 그러고 가버려. 그렇게만 조사하고? 네. 어찌 불해가 나서 내가 막 그러고서 아무것도 보상 못 받지요. 수해로 50년 넘게 살던 집을 부수고 새로 짓고 있는 이순자 할머니의 고심도 깊어만 갑니다. 집을 부수고 다시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만 2억여 원. 자식들의 도움과 대출로 겨우 자금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갚아나갈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 집 지키는 누가 도와줘요? 이게 막 새끼들이 모두 걷어갖고 이렇게 지었다요. 뭐 보상금도 나오도 안 해. 보상금은 뭐 나오가지. 깨끗 뭐 1,000만 원도 못 나오다 어떨까. 그런데 집이 물에 잠겨 이 집과 같이 아예 집을 새로 지은 가구가 이 마을에만 4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 제도도 까다롭고 복잡해서 이처럼 집을 새로 짓기를 포기하고 떠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해 발생 8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피해 당시 시장이 나서서 피해 복구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말 피해 입은 분들한테 뭐라고 위로를 하고 뭐라고 도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뭐 방법만 있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산정을 진행할 업체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피해 당시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이 중요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데다 시간이 이미 지나간 상황이어서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증거 자료를 보존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뭐 피해 입은 장소를 다 치웠다든지 어떤 게 다 옮겼다든지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남원시가 피해 산정 업체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같은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구는 피해 발생 한 달 만에 이재민 피해에 대한 손해 사정을 시작해 최근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과 어제 다 보냈고 2심청을 다시 받고 다음 주부터 그 작업을 하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남원시에 접수된 수해 건수만 3,120여 건. 제대로 된 손해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은 시작됐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수해 피해 조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 작업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입증할 근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피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송동면 수지천 일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농경지와 축사 등 5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붕괴된 제방은 임시 복구가 진행됐지만
침수 피해가 발생한 농지는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제방이 터지면서 제방에 있는 흙이 요 농토로 다 지금 유실이 됐거든요. 다 유실이 되면서 농토를 다 덮었는데 제방을 임시 복구를 하면서 논에 있는 흙을 쓸어다가 다 지금 제방을 임시 복구를 해놨어요. 농사를 질 수 없게끔 지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농가들은 이 빨리 복토라도 좀 해서 농사를 원활하게 질 수 있도록 시급하게 지금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피해 주민들은 수해 발생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손해 입증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동면을 비롯해 대강면과 금지면 일대 피해 주민들은 피해 조사와 복구를 위한 대책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한 손해액 산정인데 지금 남원시에서 그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협의에 의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고 그 손해사정인 업체에서 손해액 조사를 끝내면 그걸 가지고 정부 측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남원시는 섬진강 유역 수해 원인 조사를 위한 손해사정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조달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5개 업체를 추천받아 선정 작업을 진행했지만 사업 수행 원가 산정 작업이 늦어져 현재까지 업체 선정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하고를 비교해버리면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이게 그게 없다는데 어떻게 조달청에 원가 계산이 안 돼 있다는데 원가 계산하는데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방 그냥 두세 달이 가버리니까. 남원시는 기존 협의를 진행했던 업체 가운데 한 업체를 조만간 선정해 피해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환경분쟁 조정 결정이 빠르게 내려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 절차를 통해서 수해민에 대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피해 현장 복구와 보상은커녕 손해 입증을 위한 조사 자체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홍수기인 6월 이전에 피해 입증 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수해 발생 이후 8개월째가 지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피해 복구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지난해 전북도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수해 자료를 보면 남원 지역의 경우 피해 금액은 500억 원이 넘고 복구 금액은 무려 1,3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수해 당시 마을의 재난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전북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몇 달 후면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올해에는 이런 최악의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찬비가 쉴 새 없이 쏟아붓던 지난해 8월 8일 새벽녘. 남원의 섬진강 주변 마을은 이미 물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농가분들을 전부 다 대피시켰지. 그게 한 아침 몇 시? 그때 6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비슷한 시각인 새벽 6시 9분. 남원시는 금지와 대강면 등 섬진강 주변 4개 면에 홍수 위험을 알리는 마을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79개 지점에 방송했는데 성공한 비율은 70.9%에 그쳤습니다. 방송을 안 듣는 농가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 네. 저 마이크 시스템을 개인이 들을 수 있는 각 가정에다가. 같은 날 금지면에 섬진강 제방이 폭삭 주저앉은 낮 12시 50분경. 10분쯤 뒤 남원시는 마을 전체 402개 지점에 긴급 대피하라고 방송했습니다. 이번엔 무려 71곳의 장치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남원에서 가장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금지면에도 대피하라고 방송했는데 성공률은 고작 56.3%에 불과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서둘러 몸만 빠져나왔고
일부는 물에 잠긴 집 옥상에서 위태롭게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은 좀 아쉬웠던 게 이런 마을 방송 날렸던 것도 한 30%는 방송도 안 되고. 그런데 수마가 휩쓸기 불과 한 달 전 남원시는 우기철을 대비해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즉 재난방송시설 405개 등을 일제히 점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수해로 이어진 가운데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던 건지 남원시에 물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 초 발령받았다며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관련 부서는 알고 있을까? 거기 담당자들에서 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쪽에 실패로 나오고 시군 거는 무응답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무응답이 실패예요. 심지어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던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수자원 사이에 공짜 점검이 진행됐지만 남원시는 이마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점검을 저희들이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했고요. 전북 쪽에서는 군산, 진안, 전주, 임실 4군데를 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안 됐었고요. 저희들이 같이 했고요. 남원시가 지난해 재난상황 통보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유지하는 데 쓴 혈세만 8,600여만 원. 지난 수해로 인한 복구 비용은 무려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꼼꼼한 점검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외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제, 축협이 운영하는 대형 매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관련된 소식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 지역 내 축협 앞에 멈춰서더니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영업자 죽이는 축협을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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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협은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김제의 자연녹지 지역에 근린 생활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축구장 1개보다 조금 큰 면적의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다 보니 지역 외식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멍가게 옆에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 매장이 생기는 거나 지금 진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지금 어르신들이나 지금 인구 10만도 안 되는 이 도시에서 지금 모두 다 조금이라도 더 버텨온 상황인데 30년 된 건물 대신 새로 지을 건물엔 금융 점포는 물론 로컬푸드 매장과 마트, 휴게 음식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물병원과 체육도장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김제 지역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단체 등은 골목 상권 침해라고 규탄합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지역 소상공인을 죽이고 축협이 살고자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김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주와 완주에서 육가공 사업소 10곳을 운영하는 해당 축협은 값싸고 질 좋은 김제산 고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김제 지역 조합원 1,300여 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실무협의 채널을 제안했습니다. 축산인들 거 축산물 판매하는 것이 제 1차적인 목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또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이런 데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원해요. 축협의 건축 허가안을 접수한 김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발행위 허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축협의 대형 매장 개점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마을 앞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사실을 안 고창군 남계마을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축사가 들어설 지역은 다른 지자체의 관할이라 이를 행정적으로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광 법성포로 향하는 와탄천 지류에 있는 고창 남계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 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막 이걸 이렇게 이 측량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 질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란 거라니까 그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뭐 추면은 막 2m 높인다 그랬어. 2m 높여서 축사를 찌면 어차피 우리 동네하고 그냥 맞바람 그냥 막 마주 들어가는 거야 절로. 축사 허가가 난 지역은 행정구역상 영광군입니다. 영광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따르면 마을과 200m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지을 수 있어 해당 축사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축사 허가 거리가 500m인 고창군 관점에서 보면 들어설 수 없는 범위 안에 축사가 들어서는 겁니다. 지난 2019년 고창군은 영광군에 해당 지역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결국 축사는 허가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고창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며 군청 앞까지 찾아와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제서야 고창군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고의 적격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함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시일에 맞춰서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계를 두고 벌어진 사안이라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환경단체는 지자체 간 축사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관계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갈등 그리고 애꿎은 주민들이 계속 피해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창군은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전북도와 협조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을 앞에 축사가 들어서게 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은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고창군의 약속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과 경남 지역 어민이 오랜 기간 마찰을 빚어온 이중조업 구역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전북 지역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지역 근해통발 어업인은 지난 23일 이중조업구역을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이중조업구역의 80%를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북 지역 어민의 단독 조업구역이 확대되면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4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전북 지역 총 학교 수는 비한도초의 폐지로 지난해보다 한 곳이 감소한 764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4천여 명이 줄어든 19만 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합급 수는 지난해 9,076학급으로 전년도보다 28학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우울증과 정서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324개교의 상담실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교육청 16개의 위센터 상담 활동 등을 내실화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6시간 이상, 교원은 연간 4시간 이상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